네. 네, 안녕하세요. 진행하시죠. 방금 하신 말씀을 네.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아, 네. 네,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하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또 같은 얘기 또 네,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야지 또 행사에. 아니요, 뭐 우리 작은 영화 영화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네. 그 두 분이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안 하죠. 저 감독님에 대해서 이상한 것은 몰라요. 네, 진행하시죠. 여기가 딱 정 가운데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건가요? 무슨 레터 나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복귀했는데 혹시 뭐 걱정되시고 있으면 안 벗어도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던 김웅준이고요. 올해 2월부터 한국영상자료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예술영화학교 영상원영화과에서 그 학생들에게 영화에 대해서 가르쳤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열심히 이 영화와 또 조연철 감독, 배우, 전 학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이 끊어지면 또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조연철 감독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부스럭을 태안이 형이랑 같이 연출한 조연철입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태안이 형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서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두 분의 감독님을 다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좀 잊어버린다기보다 덜 무섭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면은 집에서 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왔습니다. 먼저 아주 방금 다 보셨겠지만 우선 그 안에서 패널들의 했던 질문들이 사실은 이 영화 단편 영화 부스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답을 모르겠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답을 들은 다음에도 몇 가지 질문만 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성격상 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일 바보 같은 질문부터. 왜 제목이 부스럭인가요? 부스럭,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은 태안이 형이 지었는데 태안이 형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무슨 메시지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장면에서 항상 출발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감각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듯이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마 태안이 형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나는 거실에서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소음들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뭐 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출발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작품이 해외에서 상영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걸로. 네, 아니면 영어 제목이 혹시 있는지 부스럭에 대해서? 부스럭 락이. 락.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신 이 형식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출발점이 전체 관람가 거기에서 이제 섭외를 받으셔가지고 하나 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예산과 일정을 전달받은 다음에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포맷으로 2시간짜리 부스럭 플러스 토크로 리얼리티 네, 토크리얼 영어제에서 지어주신 건데 토크 리얼리티. 네, 토크 리얼리티 형식을 하게 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하신 건지,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이 결말까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25분짜리 단편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태연 형이 써온 시나리오도 15분짜리였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겪는 어떤 리얼리티 쇼의 어떤 제작 환경이나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 저는 연출자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뭐 회의를 같이 한 건 맞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기획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얼리티 쇼 전체를 안팎으로 이제 영화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한테는 그거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밀어붙였고, 방송사와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장애 같은 것들이 생겼고, 거기에 또 이제 맞춰가면서 좀 긴박하게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렇게 좀 사실 그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금 본 이 형식 말고 조금 더 다른 시도를 생각했다가 이제 방송사와의 뭐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바꿨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구상을 하셨었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방송사 메이킹 중에 한 꼭지 한 5분 정도를 저희가 아예 페이크로 짜서 이거를 MC분들도 속이고 뭐 이렇게 보시는 관객분들도 속이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여기서 협찬으로 나온 카스였나요? 카스 맞나요? 카스 맞죠. 카스의 이 프로그램 뭐라 그러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 카피라이트가 뭐였냐면, 이렇게 영화는 현실이 진짜가 된다? 였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 가스가 붙기 전에, 카피라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방송사와 이야기가 잘 됐었는데, 이건 뭐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이게 붙으면서 뭔가 좀 PD님이 갑자기 말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논리가 없는 말들을 하셔서 약간 제가 성격도 이건 뭐 멀리 터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좀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크게 보면은 이제 창작과 자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작게 보면은 방송 쪽의 문화와 영화 쪽 패널 분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건 아니고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연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된 건가요? 왜냐면 너무 편집점들이 분명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리액션이 나오고 할 때. 이게 아마 MC 세 분, 김도훈 기자님 빼고는 다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 김도훈 기자님만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약간 유도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거 뭐 실시간이야? 이런 말들을 좀 유도를 하세요, MC분들한테. 그래서 뭐 리액션이 이렇게 좀 기각기가 맞는 건 아마 이게 멀티캠 방식으로 촬영이 돼서 그냥 잘 보죠. 멀티캠 방식으로 그 카메라 소스 다 해놓고 나중에 편집점을 찾아가지고 했으니까 가령 마치 카메라가 미리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반응을 잡아내는 것들은 처음부터 짜고 한 건 아니고 편집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이 2시간짜리 편집본을 기획했을 때 저의 요점은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걸 보여드려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그 멀티캠으로 편집할 수 있는 프리미어 편집 프로그램을 줬죠. 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본대로 번호를 누르면 이게 앵글이 샷이 바뀌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애초에 그냥 하자라고 했었는데 태현 형이 그걸 그냥 다시 편집을 해서 멀티캠 몇 대의 카메라였죠? 제가 그림으로 생각하면 4개, 4, 3, 12, 12대요. 12대. 네. 그러니까 화면에 12개가 창이 떠 있고 네. 그 중에 크게 보고 싶으신 걸 아버님이 그때그때 네. 그 번호를 누르시면은 그게 뜨는. 네. 그거는 기록은 돼 있나요? 그때 아버님이 보셨던 그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볼 관객들을 위해서 편집한 버전이고 이제 아버님이 보시면서 실시간 편집하신 버전은 또 아버님의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이것도 아카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직업병이.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손들고 질문하시는 그런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QR코드가 없어서 막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집중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자료원에서 한국 고전영화를 이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드는 좀 약간 잘난 척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는데 처음에 크레딧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세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이라는 누구 역 누구 했는데 거기에 역을 한자로 썼고 이게 1950년대 한국 고전 영화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오마주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쓰면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쓰신 건지. 그래서 후반 작업에 있어서 태현 형이 그냥 도맡아서 했는데 그냥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태현 형이. 혹시 유태한 감독이나 조현철 감독님은 한국 고전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고전이라 하면은 올드보이 이전의 영화들. 아니, 저는 되게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살인나비로 쫓는 여자. 살인남을 쫓는 여자.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가면. 저희가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영화를 찍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야지? 요새 나오는 막 영화들, 최신작들을 보면 그냥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데 오히려 아예 옛날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영화를 찍고 싶어지는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옛날 영화를 보면 영화를 찍고 싶다, 만들고 싶다는 건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일단 미뤄두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코멘트도 좋고 또 평소에 조현철 감독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도 좋고 자유롭게 커뮤니티 비표는 어떤 그 정해진 형식이나 규범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순간 잠시만요. 하기 전에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 5분 해가지고 준비한 게 있는데 선물이 있나 보네요. 한국인의 경품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곧 상영하게 될 너와 나 관련 엽서입니다. 제가 조그맣게 사인도 했고요. 배급사의 압박에 못 잊어. 아니요. 구체적은 아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지명을 하시죠. 네. 아니 너무 저기 체크 나오나. 그리고 그 뒤에 제일 먼저 손 드신 남자분은 그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앞에 분부터. 마이크 주시는 분한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스크립트. 앉아서 말씀. 네. 영화를 기획하시는 데 있어서 그 현실과 제일 중요했고 어쨌든 거기 그 서스펜스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건 장르적 접근이든 어쨌든 통속적인 무엇을 사용해야겠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감정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제 얘기라서 태한이 형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본인이 연기한. 네.
보통은 그렇죠. 캐릭터를 연기할 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쨌든 객관적인 대상이잖아요. 어쨌든 그 캐릭터라는 것이 보통은 연기할 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좀 방법을 달리 했던 게 세영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 그러니까 세영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상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세영이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나 맥락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웃거나 이유 없이 웃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섬뜩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 같은 존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영화에 그 등장인물들이 전부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인물들은 다 극중 이름인데 본인은 현철이라는 본명을 쓰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대한이 형이 그냥 신을렸을 때 제 이름을 놓고 써야 그림이 그려져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했던 방식이 의외로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뭐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기 두 번째 분, 저 뒤에 먼저. 제일 먼저 눈을 드셔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 평행세계, 뭐 또 이게 허상이냐 아니냐 했을 때 예전에 임정환 감독님이 했던 그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영화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게 어떤 세계가 계속 달라지는 그런 작품들로 국경의 왕이나 라오스나 그렇게 기억이 들고, 라오스에서 또 배우님께서 이제 극중 현철이 혁이한테 너 매드클라우리라는 가수 알아? 이렇게 돼서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런 허상 뭐 이런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좀 언제쯤부터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디스페이스 집이 기록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영처럼 무서웠던 적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독님의 좀 마음은 어떠신지, 좀 삶에서 사랑이라는 게 좀 많이 있으신 상태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네. 김학이 보상. 잠시만요. 첫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 들어서 제가 까먹었어요. 뭐 허상 이런 평행세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하셨던, 좀 언제부터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큰 전환이 있었던 사건은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뭐니 하면서 이런 시도들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소설을 쓰시고 하셨는데 엄마의 이 작업 박스가 한 5박스 정도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펼쳐보면 가끔가다 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엄마와 이모의 영향 아래서 컸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엄마의 미완성 소설의 내용인데, 뭐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미군 부대에서 산부인과 의사 일을 했었던 저희 외할아버지의 얘기를 뭐 엄마의 표현으로 하자면 환적 리얼, 뭐 마술적 리얼리즘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어쨌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이게 표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 사랑 요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이 어쨌든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지치는 면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고통은 저한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진명을 할까요? 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앞에는 안녕하세요. 프로 영화만 봤는데 오늘 이렇게 토크를 이렇게 같이 보니까요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감상을 받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세영이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제일 최하단에 위치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끝에 그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시는 의변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걸어가는 모션을 하셨을 때 어쩌면 세영이라는 인물도 현철처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약간 전복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순간의 연출이나 그 모션은 어떤 의도로 계획하셨는지 궁금하고 조연출 배우님 팬인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조연출 표현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연출 짱! 영상 통화할게요. 이 모션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모션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스크립트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네. 근데 뭐 우이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한테 저 녹화날 하면서 재미있었던 게 우이씨가 그 세영 토크를 진행하면서 세영이가 뭐 어쨌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우이가 어쨌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저한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수였겠죠? 우이씨가 그거를 계산해서 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되게 그 실수인데도 저한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좀 사람들이 좀 작은 부분이지만 눈치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저쪽에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 다려온답니다. 너무 재밌는 거 잘 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부스럭터도 지금 4번째 보는데 130분 버전을 보고 나서야 많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사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주셔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조연철 감독이 전에 척추측만 하셨던 것도 재밌게 봤는데 뭔가 약간 장애랄까요? 약간 디세이블드로 여겨지던 것들이 영화에서 사용되면 그냥 뭔가 재밌는 기능이나 오히려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재밌고 좋은 걸로 뭔가 활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약간 편집증이 영화로 활용되면은 되게 재밌는 영화적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혹시 이런 것도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작품 세계에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너와 나 장편 개봉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뭐랄까요? 척추측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쨌든 척추측만 때는 제가 뭐 그 당시에 되게 몸이 많이 아픈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가지고 그 뭔가 어떤 제가 뭔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편집증 혹은 조현병 혹은 뭐 망상, 비망상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하면서 들었던 거는 그런 거죠. 정상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뇌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상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어쨌든 자신의 삶을 혹은 상태를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건 쉽잖아요. 정상, 비정상, 혹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경계짓기 쉬운데 이게 정상이고 저게 비정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네. 또 기억나실 분? 네. 그러면은 저쪽에 분 먼저 하시고요. 조금 멀긴 한데 여기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붙잡아주는 것이요. 붙잡아주는 것. 어쨌든 요새 계속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거창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이 되고, 어쨌든 요새 드는 생각은 디테일, 삶에서 어쨌든 디테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시냇물이 있잖아요. 산책을 하다가 시냇물을 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저기 들어가면 차갑겠다. 근데 갑자기 저기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차가운 거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제가 발을 담그는 순간 흙탕물이 생겨가지고 그게 하류로 흘러간다거나, 제 발목에 젖은 낙엽이 비 엉겨 붙는다거나, 혹은 어렸을 때 어떤 제가 시냇물에 발을 담궜을 때 기억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가운 감각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한테는 요새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 아주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현재라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좀 하더라고요. 좋아해. 제 선생님 앞에서 이런 거 저런 부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수업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마무리 삼아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요청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영아 좋아해. 좋아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영화를 보고, 또 우리가 흔히 GV에서 오가는 질문이나 대답과는 좀 다른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조현철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지냈던 시간과 공간이었는데, 근데 커뮤니티 비프가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격려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또 이걸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운영하시는 그 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존경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일상으로 회복한 이 영화제의 모습이 특히 커뮤니티 비프에는 이제 정말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거의 첫 프로그램이죠.
좋은 스타트였고 좋은 이 기운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철 감독님 앞으로의 지금 프로젝트와 장래 희망 등등을 포함해서 그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어쨌든 저희 팀이랑 계속 작업을 저기 같이 오셨는데 촬영 감독님이랑 스크립터님이랑 계속 뭐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 상업 영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장래희망은 기호이기를 어쨌든 인간의 아름다운 대장을 연출해보자. 연출자로서 어떻게 연출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퇴장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